네, 안녕하세요. 이팜TV입니다. 2023년 이제 벼 수확이 시작되고 있는데요. 부안의 개화간척지로 염해지에서 수도작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계세요. 아직까지도 염 문제가 있었고요. 염을 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. 다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병이 좀 많이 왔었는데 이 농가가 재배한 여기 봄밭에는 병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. 도대체 어떤 그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농가 사장님 만나볼게요. 오늘이 9월 22일인데 벼 수확을 좀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여기가 기존에 좀 염이 좀 있어가지고 네. 올 봄에 소면들을 2병씩 넣고 했거든요. 그리고 아까 물을 먼저 탄 이유가 이 아코드라는 미생물이 물을 만나야 깨어난다고 하니까 물을 먼저 타서 아코드를 좀 깨어나게 하고, 뭐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. 다른 사람도 똑같이. 어차피 소면들만 넣으면 찹찹해서 잘 안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물을 희석이 할 거 통을 깨끗이 씻어서 소면드만 하면 점성이 있어가지고 잘 네, 안 빠지는 거구나. 확실히 덜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예. 그래도 확 물고에다 붙어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쭉 나가게 해주는 게 어차피 한 필지에 2통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한 통 쓰고 나서 또 나중에 한참 있다 와서 또 한 통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. 지금 물을 3분의 1 정도 된 상태거든요. 네. 이 상태에서 지금 소면드 처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용수에서 물에 따라서 다 이제 희석 필수가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죠. 이렇게 하고, 그리고 얘가 떨어졌을 때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와서 한 통 더 하면 10리터가 그냥 딱 공급이 되는 거죠. 여기는 10리터 딱 소면 들어가는 거예요, 여기는? 네. 10리터가 정량이니까 여기 1500평이거든요. 한척지. 색깔이 진하니까 나가는 게. 이게 다 보이죠. 물이 들어가는 양만큼 지금 다 번져서 들어가니까. 이 다음날 오면 검은기가 하나도 없어요. 싹 땅에 깔아놓고. 소면드는 근데 왜 쓰신 거예요? 이게 수도작에 쓰기에는 비용이 좀 비싼데 그래도. 그렇죠. 네. 내가 감자에 썼는데, 네. 감자에 쓰는데 워낙 좋더라고요. 아, 괜찮아. 염 20 빼는데, 네. 염류를 낮추는데 좋아서 네. 썼고, 쓰다 보니까 우리가 벼에도 지금 여기도 염이 많은 간척지다 보니까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염 있는 부분만 지금 쓴 거예요. 아, 염 없는 염 부분은 있는 안 쓰고. 예. 그랬는데 지금 염 있는 부분에 쓴 소면드 논만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습기가 좀 다른 논보다 빠른 것 같아요. 아, 숫기가 확실히 빨라요? 예. 올해 병도 심하지 않았나요? 세균성 별마른병, 네. 그 다음에 깨시무늬병? 그 깨시무늬병, 그 다음에 잎마리, 이제 흑맥나병 잎마리가 좀 심했었거든요. 네. 예. 올해 유독 더 심한 이유가 뭐죠? 작년에도 심해서 올해 더 심한 것 같아요, 보니까. 이게 계속 비가 오고 네. 하다 보니까 적기 방제도 좀 안 이루어지고 네. 하다 보니까 그 외곽나방도 좀 있었고, 네. 이제 그 비가 장마통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세균성 별마른병하고 깨시가 온 것 같아요. 사장님 여기 농장에는 좀 피해가 좀 없으신가요? 저는 전혀 없습니다. 아, 전혀 없다고요? 네. 약제 방제를 좀 꾸준히 하셨나봐요, 그러면은. 뭐 정시 약제 방제를 한 것 같아요. 아. 8월 초에 네네. 8월 초에 예방약으로 방제를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소맨드가 그
좀 예방 역할까지 해주신다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?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외곽나방 쪽은 네, 나방은 뭐 벌레니까. 충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가시하고 네. 세균성 별마른병은 네. 한 상당 부분 한 80% 정도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. 아, 도움을? 네.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염류가 11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소맨드 처방이 들어갔고 그 결과 가시뮤니병이라든지 뭐 세균성 병들이 아예 없습니다. 올해 좀 비가 많이 다들 심한데 여기가 좀 덜 심한 이유는 소맨드로 인해서 염을 풀어주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양수분을 잘 땡기다 보니까 벼를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확실히 병증이 덜한 것 같아요.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인근 농가랑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현저히 있습니다. 소맨드를 쓴 이후에 타근을 빨리 하니까 네. 습기도 빠른 거 아닌가 싶어요. 타근할 때 네. 몸살을 덜 했겠다 보니까 네. 그것 때문에도 습기가 빨라지고 네. 소맨드 자체가 또 습기가 좀 빠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염해지에서 벼를 재배할 때 염류가 높다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, 염해지 같은 경우에는 농가분들이 벼 재배를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른 육답보다는 물을 확실히 많이 주세요. 그래서 항상 저 물하고 닿아 있는 그 부분이 다 까맣게 변하는데, 염해지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염류가 빠지다 보니까 물 관리가 더 수월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저 밑에가 그 일반적 육답처럼 똑같은 색을 띱니다. 그리고 앞전에 수확했던 밭 같은 경우에는 염류가 6 정도가 나와가지고 한 필지 1500평에 소맨드 5리터가 들어갔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염류가 11이 나오다 보니까 소맨드가 10리터가 들어갔습니다. 시설하우스 기준으로는 좀 적은 양량인데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뿌리 발달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정도 양만 넣어주셔도 이렇게 충분히 효과가 있고 병 발생도 덜하고,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소맨드를 이양을 하고 나서 이제 물을 댈 때 주셨는데요, 좀 늦게 후기에 주셔도 효과는 보실 수가 있는데, 어떤 작물이든지 간에 염해 피해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초반에 정식을 하고 나서 파종을 하고 나서 뿌리가 내리는 기점에 그때 소맨드가 들어가져야 이 토양 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양분을 빨아당기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뿌리가 항상 내리는 시점, 그 시점에 가장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항상 정식을 하고 나서 뿌리가 처음에 내릴 때, 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비료, 봄에 겨울을 나고 나서 봄에 이제 뿌리를 내리라고 할 때 그때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. 제가 2개씩 뽑아갖고 전마다 길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일단은 여기 첫 마디가 시작되는 부분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일단 기본적인 제일 작다고 했던 거 뽑았을 때 제일 작은 거가 제일 괜찮다고 하는 거 뽑아봤는데 길이 자체가 좀 차이가 있고요. 이제 가장 긴 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똑같아요.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께를 봐야 되겠죠. 이제 저희 대조구가 들어갔던 부분입니다. 1.06mm 저희 소맨드가 들어갔던 부분입니다. 1.64mm 차이가 분명 이 두께에서 차이가 있고요. 그 전체적인 길이를 봤을 때,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길이를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. 여기는 비슷하고, 일단은 이게 생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벼에 붙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부위 길이, 이게 엄청 길게 빠져요, 이게. 근데 대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습니다. 그래서 평균 길이가 제가 봤을 때 털 빼고 23cm, 이건 22cm, 대주 같은 경우에는 18cm, 여기가 한 21cm.
길이가 전반적으로 처리구가 났고요. 그러면은 이 하나에 맺힌 그 벼 알을 세봐야 되겠죠. 한번 벼 알이 몇 개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되게 원시적인 방법 같은데? 더 쉬운 방법 있지 않을까? 백 14개. 115개다. 115개, 113개. 이렇게 나왔고, 대조구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60개.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, 여기 있다. 죄송합니다. 바지 하나 떨어져 있었네. 60개가 아니고 63개. 마지막 76. 일단 수확량 차이는 거진 뭐 2배가 안 되지만 2배라고 봐도 무방하고요. 중요한 거는 품질 자체가 여기가 쭉정이가 많이 나와요. 지금 쭉정이도 많이 나오고 품질이 안 좋은 퍼센테이지 굉장히 높습니다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전체 무게를 재서 이제 한 개당 무게를 한 평균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아요. (57g) 55.4g 30.4g 34.4g. 벼 나달의 무게 하나 알의 무게를 봤을 때는 한 알에 0.5g이 나왔고 여기는 0.48. 그리고 대조 같은 경우에는 0.48. 그 다음에 마지막 0.45. 평균 그램수 차이도 많이 있었고요. 그리고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. 그럼 수확량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에서 40% 중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대조구 대비했을 때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안 좋았고 깨씨무늬병, 세균성, 벼알마늘보도 심했었고요. 그래서 보면 대조구 자체가 지금 일단 쭉정이만 빼는 건데 쭉정이도 많이 나왔고 이 병에 걸렸던 이런 증상들도 확실히 현저히 많이 이렇게 비추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감안을 다 한다고 하면은 아마 더 생산량이 더 적었을 거예요. 대조구 자체가 오히려 처리구 자체가 병이 없는 정상적인 쌀을 생산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 수확량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여매지다 보니까 소맨드가 들어간 상황이고요. 일반 육딱지 같은 경우에는 루엔스, 아쿠도 처방을 하더라도 이런 유사한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꼭 그 정식 초기에 물고 처리하실 때 내 토양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걸 처리할 선택을 하셔가지고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해보니까 현저히 밝혀지네요. 진짜 차이가 있다는 것이.